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비트코인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파이는 분명히 특별하고 아마 다른 것들과는 굉장히 존재감이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뉴스 한 3가지 정도만, 주요 뉴스 한번 좀 다루고 시작할 건데요. 가상자산 시장 업비트 독점 지적에 김병환 살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김 위원장이 10월 10일이죠, 그죠? 10월 10일 오전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업비트 독점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세계 2위라며 한 업체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업비트 독점 체제는 K뱅크와의 업무 제휴 이후에 시작됐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게 독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건 뭐냐면은, 아니 그냥 예를 들면은 막말로 지금 어디에요? 코인원이었죠? 코인원? 야, 코인원 카카오뱅크 쓰잖아요, 카뱅.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왜 독점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래소의 랭킹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거래소 랭킹 1위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바이낸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있는 겁니다.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삼성전자도 독과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삼성전자는 손실 투자자 비율 91.76% 돼 있죠.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주식 데이터가 NC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손실 투자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한국 문학 새해 역사 쓰다에서 한강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노벨상 수상이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2번째 노벨 평화상이 되겠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이 기사를, 어제 기사가 어제 나왔죠. 어제 나온 거 보고 좀 놀랐는데, 아무튼 진짜 축하드릴 일이고, 우리나라의 명성을 다시 한번 높게 세운 이런 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비트코인이 살짝의 반등이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면 코인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8,500이었다가 그죠? 갑자기 쫙 떨어지는 이런 좀 불행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뭐 상승으로 보기엔 좀 애매할 것 같고, 일시적 반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옛날처럼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정확히는 좀 더 보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플러스 토큰 뭐 이렇게 폰지 해가지고 이더리움에서 1600만 달러를 거래소로 옮겨서 중국 정부의 13억 달러 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합니다. 뭔가 뭐 나쁜 쪽으로 자꾸 이제 코인이 쓰다 보니까 코인의 인식 자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파이코인의 보안을 좀 더 뛰어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도리스님의 이제 글을 보면은, 모든 개척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척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31만 4,159달러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파일에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아라 하는데, 31만 4,159달러의 가치를 높이는데 구매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아예 매도 세일을 없애가지고 매수 세일을 쫙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팀이 P2P 거래를 만든 이상에 이런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 밸런스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오픈 메인넷 이후에 본격적인 사용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한편 마이그레이션이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9번까지 된 게 최근에도 또 나왔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정말 우연히 어쩌다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자코인을 하다 거의 마이너스 99% 손해를 봤다. KSP, 클레이튼 거의 8, 9만원대 꼭지에 사서 3년 락업을 걸었는데 지금은 3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잘 쳐다도 안 본다. 그런데 우연히 보니까 파이코인을 소개해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클레이튼과 KSP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채굴한 게 벌써 3년하고도 6개월이 됐다. 생각할수록 어쩌다 이런 우연의 일이 내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채굴도 하고 노드도 하고 이젠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3년 락이라고 하죠. 3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즐거움이 어떻게 될까?
3년 후에는 정말 우연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겨서 다시 한번 놀랄 수도 있지만 KSP 클레이튼으로부터 당한, 지인들로부터 당한 뭐 이런 내게 함부로 준 모욕감과 부담을 그땐 뛰어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 생각하고 100% 믿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자체가 파이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행복회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뭐다? 자,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그래서 뭔가 파이팅 넘치는 이런 것들이 파이오니어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솔직히 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하든 잘 될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 이게 바로 파이코인이 줬던 힘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이코인의 순기능이 전형적인 이런 거예요. 행복회로를 돌려서가 아니라 이런 낙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런 게 진짜로 긍정적인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까도 천치도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꿈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자, 파이 슬금슬금 500원 어쩌고 저쩌고 짤짤이 취급하면서 주식 코인 경력 운운하면서 파이 도박이다 뭐 전문가처럼 선동꾼들 설금슬금 모인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10만 명만 들어도 엄청난 숫자의 힘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선동을 해서 싸게 가치를 내려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가치 내리든 말든 그건 결국 시장이 결정할 문제고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괜히 막 고민하고 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잘 될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날 겁니다. 주요 코인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솔라나까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다? 유일하게 지금 ICO 자 이거 투자 유치금을 하지 않은 데가 비트코인이에요. 자 그리고 파이코인 역시도 ICO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총 발행량 같은 경우에는 쭉 있는데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하면 1000억 그죠? 총 발행량은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유통량은 1000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행량만 가지고 따지면 당연히 파이코인의 가치가 없어 보이고 가격 자체가 싸구려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발행량 운운하는 거예요. 1000억 개인데 뭐 이거 얼마나 되겠냐.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인데 해봐야 지금 몇 배예요. 그쵸? 몇 배? 몇 배가 넘는데 이 500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1950만 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파이코인은 5에서 10억 개만 유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메인넷까지 전망하는 거는 20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물량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다고 한들 20에서 30억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게 딱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어느 정도 이상은 될 거다라는 이런 느낌이 딱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장 초기 가격도 있는데 상장 초기 이건 IOU 가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가격에 지금 되어 있다. 움직임을 굳이 IOU로만 비교를 한다면 상장 1년 후의 가격은 뭐 $40 그리고 뭐 $2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미래의 전망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파이코인에 대한 검색량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데 키워드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는데 이 키워드 매니저는 애플 스토어에도 있고 구글 플레이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량을 조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검색량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검색량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과거에는 우리가 비트코인 열풍에서 가구점도 참치집도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09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오고 쭉 바이어로 흘러가지고 8년 뒤에 뭡니까? 2017년도에 갑자기 이런 기사가 뜨기 시작합니다. 화폐가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한다. 근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모였으니까 바다 이야기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때예요. 그리고 뭐 퀀텀 코인 가지고 그 어디에요? 스타벅스 가서 결제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창 돌 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파이는 어때요? 상장을 하거나 뭔가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풍을 몰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때는 정말 대박인 것 같다. 불과 어느 전에 어느 지인분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이코인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 시작했다. 제가 유튜버인지도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유튜버인지 아는 분이 이제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이제 그때 갑자기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채굴을 하는데 채굴량이 너무 적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래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 이렇게 증명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상장돼 있거나 현존해 있는 코인들이 뭔가를 뛰어넘는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이 터지고 나서 탄생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봐오면은 비트코인 이상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이런 기준점만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래에는 정말 파이코인 또한 비트코인 아래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개념, 이런 고정관념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까? 코인 시장 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4년, 약 15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몇 년을 좀 빼보면은, 몇 년이 아니라 사실 비트코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15년 동안, 15년 만에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비트코인만이 최강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붙을 때 파이코인 딱 탄생을 하는 거죠. 파이코인도 201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올해 뭐 27년도, 28년도, 29년도 뭐 이때쯤에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메인넷은 반드시 그러려면 돼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이코인 분명히 저는 다른 코인과는 다르게 특별하고 자발적인 생태계 참여와 많은 생태계 매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망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